현우한테 나중에 녹화본 확인하라고 하세요. 야, 이거 무슨 아이돌 직캠 찍는 것도 아니고. 야, 지금 직캠을 찍고 있습니다. 직캠을, 수업 직캠을.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 근데 저기 그 레미제라블 많이 보셨어요? 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캐스팅이 완전히 찰떡이더라고 어제 보니까.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 일반에 가서 얘기했더니 드로잉 전 왜 안 보냐고 항의가. 오늘 불참이었거든. 안 보셨어요? 오늘 불참이었거든. 오늘 불참이었거든. 그래서 원래 여러분 밥 먹을 때 메인 반찬은 나중에 먹는 거잖아요. 드로잉전은 자 오늘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봐주시고 네,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네, 그러게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사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어제 또 피구도 이겼다며. 네. 저희 완전 잘해요. 우리랑 그래 결승해서 근데 이거 피구 지면은 되게 우리는 6반이랑 했는데 되게 막 그 경기에 대해서 좀 판정에 불만을 갖는 학생들이 살짝 좀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좀 많았어. 그랬어요? 근데 뭐 저기 승자는 승자고 패자는 패자니까 어쩔 수 없어. 모르겠어. 나도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녹화가 되고 있지. 그래서 아무튼 네 여러분들은 다음에 이제 어디랑 하나? 오늘 3반이요. 오늘 3반이랑 해요? 집안 싸움이에요. 첫 번째는 1반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 싸움이 붙었을까? 맞지? 우리는 연영이랑 붙는데 연영 잘해요? 연영이 뭐 잘한다고 하더라고. 막 우리 친구들이 걱정을 좀 하긴 했어요. 아무튼 근데 이번에 지면 경기 또 해야 돼요. 3, 4일전 해가지고. 3, 4일전 또 해야 돼? 복잡하다. 여러분 다치지 마시고 미술학도한테 손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손가락 같은 데 맞을 것 같다 이러면은 그냥 손가락 말고 주먹으로 해가지고 주먹으로 때리세요. 주먹으로. 때리라는 게 아니라 공을 때리세요. 공을. 사람 때리라는 게 아니야. 선생님 애들한테 신발 신고 하라 그러세요. 왜? 선생님 그 애들 다 선생님 애들 다 맨발로 해가지고 발에 물집 다 터졌던데. 그래서 부상. 아니 근데 맨발로 하면 뭐 장점이 있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신발이 없었나? 그래서 좀 다쳤어요. 발을 다쳤더라고. 여러분 다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오늘은 왈처 배우고 있었으니까 프린트 24페이지 마이크 왈처 마저 배우고 공동체주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공동체주의 배우면서 왈처가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가치들을 분배할 때 각각의 분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서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근데 이 아저씨가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뒷부분도 뭔가 얘기를 남겨놨어요. 되게 말이 많은 아저씨야. 그래서 왈처 아저씨를 보면 또 특정한 사회에서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서 머무름으로써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다원적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다원적 평등이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복합평등입니다. 그래서 왈처 아저씨는 복합평등을 주장했는데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특정 영역에서의 독점은 인정하나 그러나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이 여러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모두 소유하는 지배, 다른 말로 하면은 전제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왈처 아저씨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모두 독점하면은 안 된다라고 봤어요. 그게 바로 복합평등입니다. 근데 말만 들으면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복합평등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 텐데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해요. 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부가 있고, 그렇지? 권력이 있고, 또 자 명예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부로 제일 원터 먹는 아저씨가 누구야? 이재용 아저씨야, 그렇지? 제드래곤.
제드래곤 아저씨인데 요 아저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에 만족을 하지 못해. 야 나는 사회적 가치 부로는 만족 못하겠어. 권력도 얻어야겠어. 라고 해서 이 아저씨가 정치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당선되고 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자 모든 국민들에게 1년에 지원금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당선돼. 그치 박수를 치지. 박수를 치면서 당선이 돼요. 그러면 어때? 이재용 아저씨가 부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현상이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전제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왈처 아저씨가 봤을 때 이재용 아저씨가 부를 독점하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인정해. 그러나 부 말고 권력도 가지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좀 아시겠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부 말고 정치 권력을 가진 아저씨 중에 지금 자 원탑 아저씨가 누구야? 윤석열 아저씨예요. 윤석열 아저씨. 근데 이 아저씨가 자 권력에만 만족 못해. 야씨 내가 그 대통령 끝나면은 5년 타고 이제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가는데 나 안 되겠다.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자 지금부터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국가가 소유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뭣도 갖는 거야? 권력뿐만 아니라 부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개인이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모두 독점하는 현상을 왈처 아저씨가 극렬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왈처 아저씨 얘기가 바로 복합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왈처 아저씨를 자, 그래서 왈처 아저씨의 복합평등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맥킨타이어 아저씨도 그런데 이 왈처 아저씨가 뭐 시험에서 문제 내거나 하기 좀 좋은 아저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또 다른 과목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주의까지 살펴봤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소단원 3단원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를 지금까지 배웠죠. 근데 그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자유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자유주의에 대해 배울 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요. 근데 이기주의와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무슨 차이점? 타인의 자유도 함께 존중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배제하지 않아 자유주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올바른 의미의 자유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의무와 공공선을 경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역시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전체주의와 공동체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점 뭐였죠? 공동체를 중시하긴 하지만 어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권리, 이익 등 사익을 경시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행복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근데 자유주의가 잘못 변질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유주의가 잘못 변질돼서 내 자유만 중요해, 네 자유 안 중요해 라고 나가버리면은 자유주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기주의가 될 수 있어요. 자유주의는 그래서 방종이나 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유주의 비극 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는 또 잘못 변질되면 전체주의나 자, 권위주의로 변질돼서 카미카제, 저번 시간에 봤죠? 카미카제나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뭐 보시면 공유주의 비극은 아마 처음 들어볼 텐데 공유주의 비극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소, 양, 말 이런 거를 기르는 마을의 주민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을에 여러분 모두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짜 풀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르는 뭐 소나 양이나 말 같은 거를 밥을 먹여야 돼. 밥을 먹일 때 내 돈 들여가지고 사료를 사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은 공짜 풀밭에 가서 풀을 뜯기는 게 이득일까? 그렇지. 풀밭에 가가지고 내가 기르는 뭐 소, 양, 말한테 공짜로 풀을 뜯기게 하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 혼자만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생각은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만 중요해. 야 당장 내 돈 아끼는 것만 중요해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자, 공유지로 가서 공짜 풀밭으로 가서 풀을 뜯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황폐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바로 자 모두에게 모두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자, 각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유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결국 그런 것들은 아무도 쓰지 못하는 상태로 황폐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공유지의 비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의 케이스로 보면 그런 거겠죠. 뭐 교실에 이런 게 있어. 여러분이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미술 도구함이 있어. 그래서 붓도 있고 칸트지도 있고 칸트가 2학년 때도 나오니까 주의하라고. 조크야 조크예요. 작년에 내가 미술과 다녔을 때 켄트지 맨날 이렇게 입에 붙이고 살았는데 까먹었어 어느새. 켄트지도 갖다 놓고 물감도 갖다 놓고 붓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사비연필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갖다 놓은 미술 도감을 누가 공짜로 마련해줘요. 자 지원쌤이 예를 들어서 공짜로 마련해줘. 야 이거 알아서 잘 쓰세요라고 하면은 자 어떻게 될까? 알아서 잘 쓰긴 하는데 어때? 너무 잘 쓰겠죠? 알아서 너무 잘 쓰니까 그게 금방 동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쓰겠다는 사람은 많아. 근데 그거를 내가 채워 넣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그래? 박수 한번 줍시다.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야 박수 한번 줍시다.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야. 자, 자유주의의 한계를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에서 배웠던 노직 아저씨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칭찬해줄 일이야. 개인의 그런 자발적인 선행과 기부 이런 걸로 그렇죠. 이 반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내가 쓰겠다는 친구는 많지만 내가 채워 넣겠다는 친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공유제 비극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나 잘못 변질되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에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끝으로 해서 중단원, 2단원 여러 가지 정의관, 다양한 정의관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할 텐데 24페이지 맨 끝에 보면은 탐구활동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갚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비투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비투 운동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여기 나온 탐구활동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이 비투 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평가를 해볼 거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는 건 아니고 한 2주 정도 다음 주쯤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사이에 수행평가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학교 입시가 있어가지고 아마 다다음 주쯤에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B2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B2 이거 설명 안 했나?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될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면 법적으로는 부모님의 빚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늘 법만 따지고 살 수는 없잖아.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때요? 누군가는 내 부모님이나 내 가족이 빌린 빚도 내가 갚아야 될 책임이 나한테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어때요? 야, 나는 부모님이 빌린 건 빌린 거고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니까 전혀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여러 가지 정의관에 대해 배우셨으니까 이런 문제는 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에서 이 B2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도 더 다룰 거예요.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좀 몇 년째 관계가 좀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한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일본이랑 지금 사이가 엄청 좋지 않잖아. 살짝 불편하잖아요. 그치? 근본적인 원인이 뭐야? 역사 문제, 그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게 어떻게 당했어요? 식민 지배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 식민지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다 사과해라, 배상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요구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식민지배를 내가 했어? 누가 했어? 우리 조상들이 했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식민지배를 아니 우리가 왜 그거를 보상해야 돼? 우리는 보상하지 못한다. 선조들이 잘못을 하긴 했는데 선조들이 한 일은 한 일이고 우리랑 무관하다라고 걔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자 과거 세대가 한 잘못을 후손 세대가 책임져야 되는가라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수행평가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B2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 부모가 진 빚을 내가 좀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조상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후손 세대가 책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수행평가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페이지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우리가 이제 또 진도를 빠바박 나가야 되니까 25페이지 중단원 3단원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 자, 이 중단원 3단원은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로는 19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프린트 25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뭐에 대해 배웠냐?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보시면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보시면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다양한 제도적 실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평등한 사회인가요? 평등하지 않은 사회요. 어떤 측면에서 불평등해? 경제적 측면에서도 불평등하죠. 그리고 어때? 모두 다 원한다고 서울대 미대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모두가 원한다고 서울대 미대생이 될 수 없어요. 모두가 원한다고 자, 한예종 미술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모두가 원한다고 자, 똑같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평등이 여러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이 사회적 차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 차원으로도 존재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기 활동을 보시면 그런 지역적 차이에 따른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는 그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의사 선생님의 수급에 대한 그런 기사예요.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이제 일할 곳을 지원을 하는데 그런 일할 지역을 신청을 할 때 상대적으로 수도권으로 많이 편중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의사들이 왜 수도권에 이렇게 편중돼서 지원을 할까요? 당연하지, 그렇지? 돈 벌려면은 수도권에 가야 돼. 왜? 수도권에 인구가 많잖아.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때도 어때? 수도권이 훨씬 지방보다 유리합니다. 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도 많고 그 기타 편의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도 수도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이런 수도권 좀 쏠림 현상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수도권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계속 심해지면은 질문도 나와 있죠. 이런 현상이 심해질 때 사회적 문제가 어떤 게 파생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의사 선생님들이 다 수도권에만 있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아파도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도 그렇게 의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과가 어디냐? 우리 여러 과 중에
저출생 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과 어디죠? 수학과? 그렇지. 산부인과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우리가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시간에 뉴스를 좀 몇 개 볼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산부인과가 부족해서 지방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한번 뉴스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잘 해볼게요. 잘 해놨네.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 다 보정을 해줍니다. 산부인과라고 적구나. 자 강원도에 산부인과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 여기 뭐 뉴스가 많은데 우리 그래 2분 45초짜리 보도록 할게요. 자 강원도 산부인과 부족에 대한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도내 출생아는 모두 1994명, 사상 처음으로 2000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결혼 기피와 육아 부담 등으로 전국적으로 출산이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강원도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산부인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31곳이던 도내 분만시설은 지난해 23곳으로 줄었습니다. 도내에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있는 지자체도 춘천과 원주, 강릉과 태백 등 7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1개 지역은 아이를 낳으려면 도시 지역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실제로 분만을 앞두고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도심으로 나가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횡성과 정선, 양양과 고성 지역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이 지역 산모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야 하다 보니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삭됐을 때 갑자기 응급 상황 생기면 이제 당장 이제 제가 다니는 데로 가도 이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분만 취약 지역 중 한 곳인 철원구는 지난해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분만 산부인과 설치에 본격 나섰습니다.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철원병원에 내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 수급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문의 모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철원군 보건소는 사택 제공까지 내걸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 공문까지 보내 최근 전문의 1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천과 같이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역에게는 이와 같은 공모 사업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의료 인프라를 연계할 종합병원이 없어 최소 필수 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려운 데다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전문 인력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의료사고나 이런 부분들 이제 있고 이러니까 이 전문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그 사람들 아니면은 그 봉지기로다가 하려면 엄청난 그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와. 도내에서 임산부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3.4분, 반면 서울은 3.1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임신을 하거나 출산이 임박하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진통이 오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까지 가는데 평균 33.3분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누나도 이제 올해 아이를 낳아가지고 뭐 여러 이제 임신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이제 임신하고 한 8, 9개월 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분만일이 출산일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예기치도 못하게 진통이 온다거나 하면은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역에 사는 사람도 어때? 바로 병원에 가려고 해도 33분이 넘게 걸려. 30분이 넘게 걸려. 반면에 서울 사는 사람들은 집 앞에 3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당연히 더 수도권으로 몰리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방에 사는 그런 이제 그 산모들은 이 아이를 낳을 때쯤이 다가오면은 아이의 수도권에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잡는데요. 그래가지고 한 2주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다시 돌아오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지역 간에 굉장히 불평등이 심화가 되면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해 같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사회불평등 먼저 배워볼 거예요. 소단원 일단은 사회불평등 현상의 의미와 양상입니다. 물론 이 단원은 통합사회 단원이긴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사회문화 가시면은 또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넘어가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회불평등 어떤 개념이냐? 네, 어떤 개념일까요? 사회가 평등하다는 걸까? 불평등하다는 걸까?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한 사회에서 부나 권력이나 명예 등의 희소한 자원이 개인이나 집단에 차등적으로 분배된 상태라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할 건데 여러분 차등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차등적. 평등한 거는 모두가 똑같이 분배가 되어 있는 거고 차등적이라는 건 반대예요.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 거야? 다르게 분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가치가 개인이나 집단에 차등적으로 분배돼서 사회 구성원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사회 불평등이라고 얘기해요. 서열화는 뭐죠? 서열화는 뭐예요? 서열화는 뭐야? 위아래가 있는. 그렇지. 위아래가 있다. 1등, 2등, 3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간에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요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은 어제도 존재했고 오늘도 존재했고 내일도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존재하고 저 멀리 떨어진 미국, 브라질, 캐나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존재하는 게 사회 불평등인데 이 사회 불평등은 이렇게 모든 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국가나 시대마다 그 세부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불평등은 인류가 존재하면은 영원히 같이 존재할 거긴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시간대,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 같은 때에는 주로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이 많이 부각됐습니다. 조선이나 고려 시대를 보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았어. 근데 어떤 측면에서 평등하지 않았어요? 신분제 때문에 사회적 측면에서 평등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은 많이 해소된 상황이에요. 그쵸? 2022년 대한민국 신분제 있어요? 없어요? 신분제 없습니다. 정치 참여할 수 있는데 사람의 신분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조건 이걸로 제약을 걸어놨어요? 안 걸어놨어요? 안 걸어놨어요. 우리가 사람의 신분, 내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차별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회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이 부각됐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여러 불평등이 해소된 반면에 경제적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각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근대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당연히 존재했어요. 근데 그 불평등이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에 묻혀서 부각이 안 됐을 뿐이야. 근데 그것들이 해결되니까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니까 어때요?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사회 불평등이 여러 가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뿐만이 아니라 장소에도 여러분 사회 불평등이 다르게 적용이 돼요. 각각 다른 공간마다, 각각 다른 지역, 국가마다 사회 불평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경제적 차원의 사회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인도 같은 나라는 어때? 아직도 카스트 문화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카스트가 지금은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상에서 사회적인 여러 불평등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도 불평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들으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몇 개 볼 텐데 여러분 카스트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뭐였어요? 카스트 뭐야?
카스트는 인도판 신분제, 그쵸? 신분제인데 여러분 카스트에 자 존재하는 계급이 총 몇 개예요? 4개. 4개에다가 또 뭐가 있었지? 그치, 불가촉첨이 5개가 있었죠. 근데 이 카스트를 나눠보면은 실제로 정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뭐 몇백 개, 몇천 개까지 계급이 나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천 년 동안 인도 사회에서 지속이 돼서 인도 사람들이 법으로는 카스트가 폐지됐지만 아직도 카스트가 인도 사람들의 뇌리에 엄청나게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그래서 뉴스는 아니고 우리가 다큐 프로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오타를 쳐도 얘가 알아서 고쳐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낯선이의 방문이 쉽지 않은 고립된 마을. 인도의 불가촉 천민 마을에 대한 전문 얘기입니다. 부부 몇 쌍이 들어와 몰래 숨어 살고 있다고 했다. 열악한 이곳을 찾아 은둔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사연은 무엇일까? 불가촉 천민 마을에 바이샤가 그들을 찾아가 들어왔대요.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했다. 여러분 근데 바이샤가 카스트에서 몇 번째 계급이야? हम लोग जेटी बेसिस आए हैं 3번째 평민 계급이에요. इंटरव्यू करना चाह रहे हैं तो एक बात होता है सब बस उम्र का थोड़ा ख्याल कर लेते हैं मेरी उम्र में थोड़ी सब में बड़ी है ना उसकी ज्यादा इज्जत करते हैं 촬영 허락을 구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다. 또 다른 부부를 찾아가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했는데 이번엔 그들의 진솔한 속내를 들어볼 수 있을까? 하지만 두터운 철문은 이내 닫히고 말았다. तुम्हारा घर देखने के लिए गया मैं भूल गया घर तुम्हारा 아무리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아 포기할까 고민하던 순간 문이 열렸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긴장감이 가득 서린 앳된 얼굴. 조심스럽게 인사말을 건넸다. 남편은 바이샤고 부인은 불가촉 2달하고 천민이야. 보름 정도 됐어요. 불가촉 천민의 마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된다. 열악한 환경 속에 제 발로 들어와 숨어 살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카스트가 달라요. 다른 신분 때문에 양가 가족들이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가족들로부터 도망쳤어요. 들키면 죽을지도 몰라요. 사랑에 빠졌기에 목숨이 위태롭다는 부부. 연기가 소문은 진하네. 사실이었다. 늘 도망갈 준비를 하며 사는 이유, 신분의 차이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결혼 생활을 못한다는 게 정말 슬퍼요. 안전상의 문제로 더 이상의 인터뷰 진행은 불가능했다. 진짜 불가능하네. 네, 우리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카스트가 3천여 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기회,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덱털. 여러분 손 잘 씻고 다니시고. 다쳐라 이제 빨리. 네. 자, 그래서 아까 본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케이스는 존재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 삼성에 그 저기 이지영 아저씨 여동생 있죠. 그 여동생이 결혼을 했을 때 지금은 이혼했지만 누구랑 결혼했느냐? 직원이랑 결혼했어. 삼성 직원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주님이랑 그 거기 성에서 일하는 직원이 결혼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은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고 막 그 이재용 아저씨가 그 부부를 잡아다가 동해 바다에 몰래 빠뜨린다든가 그렇진 않죠. 그렇죠. 어디 산에 묻어버린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 근데 인도는 어때요? 인도는 카스트가 너무 심해. 그래서 카스트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우리 아들이 바이샤인데 불가촉 천민이랑 결혼했어. 인간이랑 결혼. 걔네가 봤을 때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뭐야?
인간이 짐승이랑 결혼한 거야. 야 죽여야 돼 라고 해서 가족이 그런 일도 살인을 하는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불평등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지역과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불평등은 자 국가나 시대마다 세부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를 잘 알아놓으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현대사회의 사회 불평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불평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과거 사회에 비해서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경제적인 요소는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끼칩니다. 뭔 얘기냐면 잘 사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잘 풀릴 확률이 높아요. 우리 그래서 국회의원 아저씨들 보면은 그 아저씨들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 직업들이 대부분 뭐였어요? 변호사, 검사, 판사, 돈 잘 버는 사람들. 그리고 뭐였어? 교수,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은 더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 정치적 차원의 불평등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은 삶의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일했었던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전에 살았던 마을인가? 아무튼 거기서 아이들끼리 서로를 그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서로를 편갈라서 싸우는 일을 제가 직접 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 요즘에 쓰는 말 중에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할 텐데 요즘에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아세요? 전거지, 월거지, 빌거지 이런 말 아세요? 자, 뭔 말이냐?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니야. 초등학생 잼민이들이 서로를 편을 가르면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우리가 경제적 차원의 글씨 사용하는 유행어라고 자 이 뉴스까지 보면서 우리가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이 어떤 문제를 사회에 유발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부모 입장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뭐 임대나 뭐 이런 데 살면은 약간 애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뉴스 보면 여러분 좋은 아파트 사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임대 아파트 아이와 같은 학교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벌써 그거 알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아파트 사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 관리가 안 됐다 그래갖고 그렇게 애들을 편을 나눈다 하더라고요. 그건 다 엄마들이 나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월급 액수를 가지고 200충, 300충 거리다가 이제는 이렇게 전거지, 월거지까지 나왔다면서 한탄했습니다. 점점 교육 격차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그런 게 영향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나는 빌거잖아.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잘못 시킨 것도 그렇고 그쵸. 걔네들이 그렇게 알고 크면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커서도 또 똑같은 걸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불평등이 커서도 똑같이 고착화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집단이나 뭐 특정 이제 뭐 경제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그 편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별명을 해서 전거지, 월거지, 빌거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어떤 관점으로 보든 거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회 이동부터 배우도록 할 텐데 사회 이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